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1월 넷째 주 시황 및 관심주 언급을 해드릴 방송을 열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가 이제 설 전주죠. 예, 설에는 특별한 이벤트나 업데이트는 진행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한 해도 계좌 좀 많이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어요. 해외 증시, 미국 증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주는 그동안의 하락을 좀 충분히 만회를 하는 그런 한 주였다. 그래서 CPI 발표됐고요, PPI 발표됐습니다. 생각보다는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점에서 상승을 하긴 했지만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점 자체가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그런 투자 심리를 상승 쪽으로, 상방 쪽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기존의 올해 금리 인하는 3번에서 2번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스탠스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리고 금리 인상보다는 인하가 더 맞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음 주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월요일 저녁이 되겠죠. 이제 화요일 넘어가는 트럼프 2기가 취임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이 추이가 얼마만큼 유지가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다. 되레 이제 기대감으로 취임하고 나서 한 달이나 2달 정도 반짝 강세 보이고 되레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기대감이 상반기까지 좀 퍼포먼스가 강하게 나왔다가 되레 더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지수 자체가 좀 많이 오른 게 사실이죠. 2022년부터 시작을 해서 2년의 단기 저점을 만들고 나서 거의 3년, 4년, 5년, 3년간 상승을 해서 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튼 미증시는 그런 걸로 좀 어떤 정책들을 반영을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보편 관세를 할지 아니면 차별 관세를 할지 점진적인 관세를 할지. 근데 관세 자체를 부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수입품에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의 수입품을 부과를 했을 때 이제 과연 제품들에 대한 가격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당연히 이제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물가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생각보다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역시나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생각보다 더 많이 인상이 되면 물가 자체가 좀 피곤해지는 거죠. 예.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정책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되레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라고 보면 되레 취임하고 한 일주일이나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가 거의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그거 같아요. 이 45,000포인트를 돌파를 하느냐, 다우존스 기준으로 봤을 때 나스닥은 최근 고점이 한 2만 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2만 포인트를 다시 돌파를 하는지, 이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일정들을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20일날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화요일날 우리나라 1월 20일 1월
1월 1일에서 2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일 날은 이제 수요일 날 4분기 GDP, 우리나라 GDP가 나오고요. 그리고 23일에 BOJ 금융정책 회의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일본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거의 마이너스 금리를 진행을 해 온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그러니까 금리가 적은 쪽에서 돈을 빌려서 다른 쪽에 투자를 한 그런 자금들이 확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다시 돈을 다 갚아버리고 다른 쪽에 이제 미국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 자금 자체가 이탈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8월 달에 주가가 하락을 했었던 요인 자체가 이때죠. 네, 8월 달 이때가 이제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또 이번에도 금리를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뭐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리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뭐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20일날 이제 트럼프 2기 출범하고요. 20일날 유럽 자동차 12월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22일날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기업 이슈는 이제 IR이 현대일렉트릭과 월요일에 있고요. 화요일날 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일날은 수요일날은 LG 디스플레이와 현대제철이 있고요. 23일날은 ABL 바이오, 그리고 현대제철 IR이 있고, 그리고 LG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S가 실적 발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 DIC였는데 뭐 장 초반에 1% 이상 떠서 시작을 해서 매수는 안 되셨을 겁니다. (4% 넘게 떠서 매수 보류가 됐고요. 이번 주에 언급을 해드릴 종목은 삼성전기인데, 뭐 여러가지 삼성전기는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 지금 여러가지 AI 제품들이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 거기에 있어서 여러가지 뭐 MLCC라든지 IC 칩 관련된 다양한 부품 쪽 동사가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카메라 까지 범용성이 높습니다. 카메라가 로봇 쪽 탑재가 되고요. 스마트폰 탑재되고, 거기에 전장까지 탑재가 되고 있어서 그런 이슈도 좀 있다. 그래서 LG노텍이 뭐 애플 향이 원체 많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삼성향은 그래도 좀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삼성전기를 좀 관심있게 보도록 할게요. 128,200원에서 6,200원 분할적으로 접근해보고, 평균 매수가, 그리고
1차 목표가 134,000원이면 최근 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시점일 겁니다. 그리고 2차는 141,000원, 손절가는 119,000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1% 넘게 시작을 하면 매수는 자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다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